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영재 발굴단에 나온 꼬마 로봇 공학자 준균의 홈스쿨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어떻게 하면 영재를 키울까?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한 분야에서 정말 최고의 경지로 만든 그 준균의 홈스쿨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좀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학교 다니기 싫어하는 아이들 분명히 있죠. 우리 아이도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의 꿈을 좀 잘 키워주고 싶은데 이런 느낌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홈스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되게 또 좋은 책일 수 있어요. 그리고 홈스쿨을 굳이 고민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아이의 꿈을 키워줄 것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은 되게 놀라운 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더나음 연구소장님, 학군지도, 입시지도, 역사하부루타 1% 유대인의 생각훈련 저자이신 심정섭 선생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준규는 먼저 종이 접기를 해서 코딩이나 로봇에 대한 공부가 이어졌고, 그리고 영어 유치원이나 학원에 의존을 한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 영어 공부를 했대요. 이 준규 부모님이 이 게스트하우스를 해외에 그 사람들 올 수 있게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갈 때도 에어비앤비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외에서도 많이 경험이 있었고요.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아파트란 공간을 벗어나서 한옥에 살면서 더 다양한 어떤 놀이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었습니다. 홈스쿨링을 결정하던 그날 밤, 어떤 날 아이가 이렇게 물었대요. 엄마, 학교는 왜 다니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어느 날 아침 등교 준비를 하며 신발을 신던 준규가 내게 물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언젠가 일어날 것 같았지만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일일 것만 같아 모른 척 덮어두고 있었다. 많은 엄마들이 두렵지 않아요? 아이가 맨날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 왜 가는 거예요? 특히 1학년 때 울면서 가는 애들 정말 많죠. 네. 아이와 대화를 했대요. 수업 시간 왜 힘든지, 친구들과는 어떤 문제로 힘든지, 선생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이가 무엇 하나 기댈 것도 없이 기댈 곳도 없어 보여서 마음이 아팠다. 매일 아침 학교 갈 때마다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라고 아이가 얘기했대요. 여러분, 회사는 월급이라도 주지 학교는 돈도 안 주는데. 그래서 홈스쿨링을 결정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3년 동안 홈스쿨링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조금 빠르고 인지 능력도 좋고 하다 보니까 잘난 척 하는 게 아닌데 친구들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날 친구들의 눈치를 보면서 원하는 바를 표현하지 않는 아이가 됐대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워낙 지식이 많고 똑똑한 아이들은 설명을 할 때 엄청 잘하거든요. 그럼 다들 좀 지루해하거나 좀 싫어하는 티가 있으면 점점 이제 말을 줄이는 거죠. 준규의 1학년 담임선생님은요, 준규가 자기만의 색깔이 있고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사랑이 넘친 아이라고 했지만, 3학년 선생님은 준규가 선생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다루기 어려운 아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문제아로 낙인이 찍히면 좋게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향일 뿐인데 아이가 그런 평가를 받았고, 아이가 학교를 다닐수록 너무나 히스테리가 극에 달해서 나중에는 틱 증상까지 보였어요. 틱은 여러 가지로 옵니다. 눈을 깜빡인다거나, 코를 킁킁거린다거나, 말로 이런 말을 한다거나 되게 다양하게 오죠. 이미 그때는 분노로 무장되어 속내를 잘 털어놓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똑똑한 아이가. 에어비앤비 같은 걸로 여행도 되게 많이 다녔고요. 숙소를 처음 찾아갈 때 아이에게 지도를 주면서 찾아가게 하는 미션도 주고, 목적지를 가는 법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어보기. 이런 거를 아이한테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여행을 할 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홈스쿨링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학교를 가지 않고 일주일 동안 그냥 보냈대요,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인터넷으로 홈스쿨링에 뭘 하지? 라고 천천히 찾아봤는데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우리 홈스쿨링 하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속으로 고맙다 아들아 라고 생각했대요. 왜냐면 아이를 위해 좀 기다려줬다고 합니다. 막 바로 그 다음날부터 공부를 하면은 급한 마음을 들키게 될까봐 망설였다고 해요. 이렇게 1년 동안 홈스쿨링 하면서 배운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을 종이에 적어봤다고 해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요렇게. 엄마, 아빠, 아이가 이렇게 각자 적은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은 칼라 인쇄가 되어 있어요. 되게 특이해서 아이 사진, 아이가 어떻게 놀았고 뭘 했는지가 컬러풀하게 사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엄마가 그 블로그 같은 걸 오래 하신 것 같아요, 느낌이. 처음 1년차에 첼로 계속 배우기, 로봇 공부하기, 영어 공부하기, 과학 수업 다니기, 가족 운동, 단체 운동하기 이런 걸 중요 미션으로 잡고서 학습 계획을 세웠고 2년차에는 초등 수학 공부 마치기, 로봇 대회 도전하기, 과학 수업 계속하기, 영어 공부하기 이렇게 아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한 거예요. 3년차 때는 중학교 수학 마무리하기, 종이 접기, 영어 공부 매일 하기, 단체 활동, 오케스트라와 극단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얼마나 하루가 바빴겠어요. 대단하죠. 단순한 학습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삶의 계획을 세웠대요. 공부보다는 다른 것들이 점점 계획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장사하는 것, 판매, 운동, 건강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골고루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었다. 시간이 많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뭘 선택과 집중을 할 시간이 없어요. 저녁 먹으면 잘 시간이에요. 저녁 먹으면. 그죠? 자, 근데 영재인 이 아이도요. 게임을 하고 싶어 했대요. 혹시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은 다 이걸로 고민일 거예요. 우리 아이는 게임을 그렇게 하자고 해. 공부는 안 하고.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루 학습량을 채우면 게임을 얼만큼 시켜주고 수학 공부를 끝마치면 일주일 동안 실컷 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었더니 아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수학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엄청 짜증을 내기 시작했대요. 학습량을 빨리 채워야 게임을 하는데 공부가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아이는 게임에 대한 욕구가 가득하대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엄마와 함께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게임 그냥 많이 시켜줘요. 저는 제 주변에 영재야 키운 또 어떤 분이 계신데, 게임을 안 시키고 책만 보게 했대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중학교 가서 게임에 푹 빠져서 정말 반항하면서 게임만 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평생 안 하는 남자는 본 적이 없거든요. 대학 가서라도 이렇게 막 푹 빠져서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특히 남자아이들은 공부를 1등 하거나 게임을 1등 하거나 싸움을 1등 하거나 하나 잘하는 게 있어야 성취욕이랑 이런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욕심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1등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서 하나라도 해주게 하면 좋습니다. 게임이 가장 쉽죠. 맨날 하면 1등 해요. 다른 애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저의 의견입니다. 자, 이 아이는요, 책상에 앉아서 의무적으로 하는 공부는 하루에 2시간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안 하는 날이 많았대요. 하지만 공부 시간이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적었지만 속도가 빠르고 성취도가 높게 느껴졌대요. 솔직히 초등 과정 하루에 2시간 하면 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어려운 게 많이 없으니까. 수학과 영어를 동시에 하는 방법으로 칸 아카데미라는 사이트를 알려주셨어요. 제가 요거는 이 밑에다가 설명에다가 달아놓을게요. 열어서 보세요. 클릭하면 볼 수 있도록. 이게 좋은 게 외국 컨텐츠예요. 영어로 이제 할 수 있는 수학 컨텐츠인데 앞서간 다른 학습자들의 흔적을 보면서 스스로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이트를 여러분이 들어갔다. 하루 하고 더 이상 안 한다. 그래도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책 보고 오늘은 칸 아카데미에 들어가고 내일은 다른 책을 보고 아이랑 눈 맞추고 대화를 하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책을 보고 아이와 경제 얘기를 나누고 이게 다 하루하루 한 것도 경험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나 난 이런 사이트 알아봐야 맨날 한 번 들어가고 안 들어가. 나도 그래 나도. 네.
근데 그 한 번이 전 다 모이고 모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날은 또 문제집을 풀리죠, 애들을. 그것도 그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거죠. MOOC 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는 온라인 공개 강좌 플랫폼으로 대학과 전문 교육기관의 강의를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해서 전 세계 누구나 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대학을 가지 않아도 비싼 돈을 내지 않아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분도 홈스쿨링을 이렇게 많이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돈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진 보이세요? 아니 너무 빵 터졌어. 이런 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수학동화, 경제동화를 많이 보여주었고요. 8살 이후에는 보도 셰퍼의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보도 셰퍼는 돈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작가죠. 제가 어떤 공주님이 소개를 해줘서 이 책을 샀습니다.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이거 중고 서점에서 이렇게 6,200원에 샀어요. 보도 셰퍼 책인데 되게 좋아요. 니콜라우스 피퍼의 펠릭스는 돈을 사랑해. 비룡소 책. 뭐 이런 것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에 대한 책을 많이 사주었다고 해요. 아이가 매우 좋아한대요. 아이가 종이접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종이접기 나중에 로봇도 종이로 막 접고 그랬습니다. 북촌 한옥 마을 지원센터에서 지역 주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강좌를요. 이 아이가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종이접기 교실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 아이가 6주짜리 과정을 맡게 되었고 엄마가 보조교사로 참여를 하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접은 것을 따라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얘가 올리면서 와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성향의 이 아이가 강사가 된 거죠. 대박이야 대박. 중학교 아이가 지금 이 아이가 중학생인가? 나이가 지금 몇 살까지 지금 제가 봤거든요. 만 11살. 중학생이 안 됐을 수도 있겠어요. 지금 아이가 몇 살인지 제가 정확하게 못 봐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몇 년도에 뭐를 했고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중교를 어쨌든 이 아이는요 로봇을 너무 좋아해서 나중에 로봇을 이렇게 개발하게 됐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로봇과 관련된 이런 기기들을 막 개발하면서 매년 하나씩 대회에 출품을 했대요. IoT 고무줄 총, IoT 스마트 전동, IoT 스마트 개밥 그릇. 너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다 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전등 조절하고 개밥 그릇 조절하는 거. 대부분 수상을 해서 1년 후에는 간절히 원하던 100만 원 상당의 로봇 키트를 살 수 있었대요. 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거죠. 아 멋지다. 그리고 로봇에 관심 많은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로봇 대회와 코딩 대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 제가 링크 걸어가지고 밑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 아이들도 이런 거에 관심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역시 엄마의 정보력 중요합니다. 이 아이는요 자기 전에 책을 읽어달라고 막 떼를 쓰기도 했대요. 한 20 몇 개월 정도에. 밤만 되면 잠들기 싫어서 꼼수를 쓰듯 계속 책을 읽어달라는 아이. 이때요. 우리 아이도 평생 책을 곁에 둘 수 있는 몰입의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에 푸르미 교육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독서에 몰입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몰입하는 이 10 몇 개월, 20 몇 개월의 시기를 책에 바다에 빠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바다의 시기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책을 꼭 읽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책을 읽어주면 아이가 금방 한글을 떼요. 한 30개월 전후로 한글을 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첫째는 책 요가를 열심히 했더니 진짜 30개월에 한글을 떼더라고요. 집에서 데리고만 있었는데 어린이집 이런 데 안 보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나 편하자고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말자. 아이 앞에서는 통화도 간단히 하고요. 급한 일이 아니면 핸드폰 사용하지 않았고 엄마가 계속 보고 있으면 아이도 따라하고 싶을 거라 생각을 했대요. 내 휴대폰으로 게임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엄마 휴대폰은 게임이 안 된다고 하니 아이도 믿는 눈치였다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게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시간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폰 없이도 얼마든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게임은요, 친구들이 다 해가지고 친구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와요. 그때 시켜줘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 어렸을 때는 핸드폰 아예 안 줬고 유튜브 같은 것도 보여주지 않았고 식당 같은 데나 차 안에서 핸드폰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그렇고 그 핸드폰을 보여주는 건 저 음악 연주하는 거, 피아노 치는 사람이나 바이올린 연주하는 거는 차에서 가끔, 그것도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은 집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홈스쿨링을 어떻게 했는지 Q&A가 뒤에 부록에 있어요. 요거 잠깐 몇 가지 읽어볼게요. 검정고시 준비가 힘들지 않나요? 대부분 6개월만 준비하면 패스한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아이와 늘 붙어 지내는 게 힘들지 않나요? 힘듭니다. 밥을 해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밥 해 먹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중학교도 홈스쿨링을 할 건가요? 아이는 본인이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있고 그 학교 진학을 위해 중학교를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지금 얘가 중학교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아까 만 11살까지 제가 봤거든요. 그럼 만 12살인, 지금 12살, 13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이의 장래 희망은요, 최근에 성공한 사업가로 바뀌었대요. 로봇을 개발한 CEO가 되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랍니다. 부자가 되고 싶단 말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어떻게 사귀고 있나요? 어린이 극단에 가입해서 친구들과 연습도 하고 단체 활동을 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해요. 홈스쿨링 후 불안감은 없나요? 불안감은 여전히 종종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불안감이 학교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식을 키우면 부모로서 누구나 느끼는 불안감 아닐까요?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있나? 우리 늘 생각하죠. 너무 사랑하니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 유라를 내가 잘 키우고 있나? 우리 유라가 뭐가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한다고 해서 별로 바뀌는 건 없어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기대대로 자란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모가 설계한 꿈대로 절대 자라지 않아요. 이분은 종교도 없어서 소속된 단체가 없다고 합니다. 공부 계획은요, 매년, 매월, 매일, 그리고 해이해질 때를 다시 세운다고 해요. 아이와 상의해서 하고 싶은 과목을 정하고 1년의 학습량을 정한 다음에 한 달과 하루 분량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저도 목표 계획을 이렇게 짜요. 이렇게 성공하시는 분들은 연, 월, 일로 쪼개서 달성하는 거 기본이죠. 자, 이런 일과가 잘 지켜지나요? 라고 묻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네 라고 대답해요. 어떤 날은 순조롭게 지켜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우여곡절이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 인생이 늘 계획대로 되던가요? 편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이거 읽으면서 어떻게 아이한테 아이가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지 읽으면서 너무나 엄마가 아이가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홈스쿨링이 아니더라도 아이의 재능을 높이는 그런 노하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서평 이벤트로 10명을 선정해서 나누어 드리려고 해요. 우리 밑에 링크를 통해서 선한부자 프로젝트 카페에 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